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올 한 해도 다 갔네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 하나의 봉 하나에 하루에 봉 하나가 생기는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전략이 각각 다른 전략이 4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역배열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방의 수를 줄이고 필요할 때만 공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역배열에서. 3번 전략은 그 역배열을 뚫고 나오는 캔들이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때까지도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긴데 이것이 역배열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지금 시작되는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역배열과 정배열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배열을 가기 위해서 주가가 그 회사가 얼마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회사가 정배열로 가느냐 의미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생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배열로 갈 수가 없어요. 차트가. 어떤 회사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야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그때부터 더욱더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역배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거대 자금들이 투자를 해줘요. 근데 정배열에서는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요. 그때는 개미한테 떠넘기는 그런 현상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정배열에서 새로운 자본, 국제 자본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은 침체기가 역배열이잖아요. 근데 정배열은 호황기가 정배열이에요. 근데 그 정배열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7일, 18일부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가 정배열로 지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회사도 회사지만 투자자들 눈에는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삼성전자로 변신해가는 그 초입에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정배열로 돌아서기가 어려워요. 회사가. 근데 정배열로 한번 돌아서면 더 많은 투자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까는 역배열 전략인데 지금 정배열 주가 정배열 전환 차트인데 지금 신호가 이걸 연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 차트를 정배열 전략을 지금 넣어보면 잡히나 안 잡히나. 지금 역배열의 끝자락은 잡혔는데 이게 뭐지? 이건 아니고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이 차트는 삼성전자 역배열 삼성전자를 단타를 쳐서 이익을 내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보면 요 끄트머리 여기 전략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여기 전략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상승하면 들어오게 돼 있는 전략인데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여기 빨간 부분이 있어요. 이 빨간 부분은 과매수가 되었다는 과매수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 때 요런 시기 때 또 요런 시기 때 계속해서 과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낮게 있을 때 또 주가가 역배열이 있을 때 지금 여기까지가 역배열이니까 주가가 역배열이 있을 때 또 주가가 역배열을 탈출하고 있을 때 이 빨간 부분들은 주식을 과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예요. 물론 이 밑에도 과매도 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이 과매수 신호보다 과매도 신호가 비율이 적잖아요. 과매수가 예를 들어서 10번에 걸쳐서 들어왔다고 하면 과매도는 2번에서 3번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매수가 삼성전자 역배열에서 과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것도 삼성전자가 역배열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엄청 매수가 들어왔어요. 엄청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몇 월 며칠이냐, 9월달서부터 이 부분이 11월까지가 과매수가 엄청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던 때였는데, 그것은 올라가는 때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역배열에서 탈출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역배열 탈출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반 개미들은 여기서 이렇게 홀딩을 못하고 삼성전자를 다 놓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삼성전자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 이 기간 11월서부터 12월 10까지 옆으로 한 달 동안 횡보를 해주면 여기에서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것을 세력들은 다 받아서 호주머니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언제? 역배열일 때, 그리고 역배열을 탈출할 때, 탈출하는 또 끝물에 역배열 끝물에 다 호주머니에다가 다 받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인데, 정배열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익 실현 구간이 였다는 거예요. 언제? 역배열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배열 되자마자 이익 실현을 한 부분이에요. 자, 어디가? 여기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 전략인데, 이 두 번째 전략인데, 이 두 번째 전략에 보면 5월 달에 들어온 사람들이 12월에 나갔다. 여기 보면 요 지점에 들어온 사람이 요 지점에서 나갔다. 이익 실현을 했다. 이익 실현은 82.96%다 해서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정배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배열은 요 부분이 정배열인데, 요 부분. 지금 삼성전자는 가격이 11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11만 7천 원이 되기 한 일주일 전서부터 정배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배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자본들에 의해서 돋보여지고 투자받게 되는 그런 기간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값이 올랐다고 해서 개미들은 파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보면 스토캐스틱이 있고, 여기 보면 BII 지표가 있고,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 지표가 있고, 여기는 구름 지표가 있고, 여기 보면 이 선들은 이동평균선 선이고, 여기 빨간 봉우리는 과다 매수 진입했다는 흔적들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고점을 뚫은 그러한 지점이에요. 고점이 여기죠. 고점이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고 단 한 번에 5.31%를 과감히 돌파한 그런 시점인데 삼성전자가 5.31%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조 5천억? 하루에 1.5천억 이상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봉 하나에 1조 5천억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유입만 된 거, 순유입만 봐도 1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삼성전자의 PSR이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백으로 봐야 되네. 삼성전자가 주식수가 3성전자 상장 주식수가 100만, 1000만억, 10억, 59억, 100만, 1000만억, 10억, 59억 주, 시가총액이 692조로 변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도 변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692조. 자, 하이닉스는 436조. 자, 삼성전자는 692조. 예를 들어서 한 두 배는 아니지만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근데 삼성전자의 매출은 하이닉스의 매출보다도 엄청 커요. 하이닉스가 2025년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3조. 그럼 100조라고 쳐도 뭐가? 매출액이 100조라고 쳐도 삼성전자의 매출에 비하면 얘는 300조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니까 아까는 많이 쳐줘야 2025년에 100조였는데 SK는 지금 삼성전자는 327조예요. 그러니까 3배가 넘지.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하이닉스의 3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PSR 값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2025년, 2026년, 2027년인데 12월 기준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692조로 올라갔고 매출액이 327조인데 PSR은 2.21이에요. 2.21. 그리고 지금 매출표에 잡혀있는 예상 매출표 2026년 거 또 2027년 거를 보면 PSR을 지금의 기준으로 구해보면 내년에 이 가격이면 1.76이고 내년에 이 매출이라고 하면 1.65입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는 1.76, 내후년에는 1.65 이렇게 PSR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대로만 가도 PSR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PSR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1 이하면 저평가, 3 이상이면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은 1 이하일 때 자금이 유입되고 3 이상일 때 자금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대형주이면서 뭐 이런 주니까 3을 감안한 요거 PSR 3 기준으로 뭐 2.5 기준이나 3.0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주가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으면 PSR 3으로 잡는다고 하면 16만 6천 원이 적정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금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3을 넘어가면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겠지만 그 빠져나가기 직전까지만 계산해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6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도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11만 7천 원인데 이 11만 7천 원의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20봉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20봉 이동평균선이 요 빨간 선인데 요 밑에는 60봉 이동평균선이에요. 20봉 이동평균선은 세력선이에요. 세력선. 자, 그러면은 20평 이동평균선의 세력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11만 7천 원이에요. 지금 11만 7천 원. 근데 가격이 세력선 위에 있어요. 세력선 위에. 이 주가의 힘이 지금 세력들이 이 주가를 띄우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 비싸게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물론 삼성전자처럼 큰 주식들은 세력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만 컨트롤할 줄을 모르지만 그래도 이 20봉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20봉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력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이 부분이 또 문제인데 이 부분 이 캔들이 세력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캔들이 올라갔어요. 잠깐 내려왔다 잠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려왔다가 일주일 동안 해서 올려버렸다는 거죠.
왜냐면이 아니라 이 세력선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캔들은 고점에서 이 구름을 뚫는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세력선이 없었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받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 구름대를 깨부수는 그런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던 시기지요. 캔들이 구름을 깨부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곳인데 21선에서 그냥 다 걷어들인 거예요. 물량이 출회되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때 얘네들이 그냥 다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선 위로 주가를 지금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정이 그때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회되는 물량이 있었는데 이 물량도 바로 걷어들여서 21선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날 다 걷어들였어요. 누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세력들이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선이 60봉 이동평균선인데 이것은 세력선이 아니라 수급선이에요. 수급선. 이 수급선에 도달하면 만약에 이 수급선이 약하면 삼성전자 캔들이 이 수급선을 깨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수급선이 강하면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돈의 수급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딱 대기하고 있는 돈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던지면 다 사겠다라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수급이 계속 좋아질 건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까 보았듯이 PSR을 높게 잡아서 계산을 해도 이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에서 통과한 그 시기하고 여기 보면 지표 이 구간은 예상을 못했어요. HBM을 통과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 그거는 연구하는 애들 또 그것을 평가하는 애들, 실험 테스트하는 애들, 이건 조직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조직에서만. 아직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구간이었는데 다음 구간에서는 테스트를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구간은 볼까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은 모바일 GPU를 개발했다는 거야. 모바일 GPU. 이 모바일 GPU를 개발했다는 그 소식 갖고 여기 보면 지표하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는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여기에 요 시기에 스토캐스틱이 과열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과매수가 들어가 있고 BIAI가
얘가 큰 손들의 그 지갑이 열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야. 그 큰 손들이 누구냐 하면 새로운 투자자들, 1000만 주를 한 번에 땡기는 그러한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야. 1000만 주. 이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주. 자, 이 기둥. 외국인, 이 기둥. 기간, 요 조그만 기둥. 외국인, 이 조그만 기둥, 이 큰 기둥. 52.41%로 보유율을 갑자기 높여버렸다는 거야. 한 번에 700만 주, 500만 주, 1000만 주가 들어왔다는 거죠. 새로운 자금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새로운 국면은 출발점은 이동평균선이 일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이 주간 역배열이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선이 있는데 요 음구름이 여기 끝나는 지점이 구름 병곡이 일어나는 건데 이 구름 병곡을 이렇게 넘어오는 이 캔들이 구름 병곡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음구름으로 조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 전혀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역사적 저점을 지나 구름대에 안착하고 조금 구름대에 안착하는 게 늦었는데 안착하자마자 HBM이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고 다시 또 모바일 GPU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일에 있었던 분봉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2월 26일 분봉이에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예요. 여기도 26일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인데 각각의 전략은 달라요. 자, 이 전략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이 봉 하나에 아침 개장과 동시에 이 봉 하나에 5분 분봉인데 5분 분봉에 buy now 매수 신호가 들어왔어요. 매수 진입 신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봉에 또다시 매수 진입 신호가 들어왔어요. 이 매수 진입 신호는 분봉의 정배열 신호예요. 요 전략은 이쪽 왼쪽에 있는 전략은 구름 돌파, 음구름 돌파 신호고
여기 오른쪽은 정배열 시작 신호예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하얀 화살표가 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다음 봉이 생길 때 11만 7천 원의 시장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얀 화살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얀 화살표. 안 나타나네. 여기 요 화살표. 요 화살표가 여기 있는 빨간 화살표하고 다르잖아요. 요 하얀 화살표는 금요일날 신호가 들어와서 월요일날 빨간 화살표로 바뀌면서 시장가 매수가 진행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신호가 지금 들어온 상태. 금요일날 이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때 왜 들어왔냐면 5분 봉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15분 후에 다시 또 다른 전략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두 개의 전략이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두 개의 전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 부분 2.13%의 수익과 1.59%의 수익을 요날 삼성전자 분봉 실전 매매 요 단타 전략에 2%, 2.5%, 1.5%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차트예요.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에 월요일날 매수가 들어가는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진입할 겁니다. 월요일날 시장가로 진입을 할 겁니다. 라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5.31% 상승을 했는데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술적 지표에 의한 정배열 시작점과 일봉 정배열 시작점과 삼성전자 자체에서 모바일 GPU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두 가지가 지금 이 봉에 지금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에 5.31% 올린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고 이 20봉 이동평균선 위로 지금 가격을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이때 우리는 개미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11만 7천 원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따라가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은 삼성전자를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고점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 고점이 아주 나쁜 역사적 고점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삼성전자 저점들이 역사적 저점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에서 역사적 고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이냐 하는 게 일반 사람들, 일반 개미들이 또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곳인데 저점이 여기, 저점이 여기, 저점이 여기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주간 차트는 누적된 거라 이게 누적되고 압축됐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네 하면 여기가 저점인 거예요. 이게 기술적 지표로 여기가 저점입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 여기에서 역사적 저점은 여기에요. 여기 후행수펜 저점이 역사적 저점이고 그 저점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하고 다시 26캔들이 올라서는 이곳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역사적 저점은 이곳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점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됩니다. 고점은 이게 고점이긴 고점인데 이게 역사적 고점,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역사적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그 고점을 역사적 고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염없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고점을 역사적 고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고점이 깨지지 않는 그러한 고점,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 고점이 되고 그 역사적 고점이 확실하게 역사적 고점으로 전환이 되면 주가는 하염없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게 역사적 고점인데 그 역사적 고점을 작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고점이 진짜 고점이냐, 여기서 26봉 여기 다시 여기에서 33 26 33 변곡인데 이것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여기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은 상승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선행스팬 1은 상승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았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 33봉 되는 그 지점에서 그 다음부터 선행스팬 1이 떨어져 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떨어져 가지 않고 선행스팬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하염없이 여기 돌파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되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력들, 여기가 세력선인데 이 세력들이 출회되는 물량, 이익 실현 물량을 여기서 다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작업을 이 캔들들이 이 양봉을 뚫고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점은
역사적 고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역사적 고점이 안 된다는 이 고점은 뭐예요?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돌파. 깨진다는 거야.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고점이 역사적 고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고점이라는 거죠. 일반 고점. 일반 고점. 다음에 이게 깨지는 고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고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세력선들 때문에. 세력선이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수급선 근처에도 오지도 못하고 이 세력선에서 다 물량이 다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주가가 기뜩기뜩 하면서 유지되고 있다가 돌파 신호가 나오는데 그 신호는 삼성전자가 GPU를 개발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GPU, 모바일 GPU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는 알고 있죠.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 될 거냐, 그냥 고점이 될 거냐는 이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걷어들이고 있더라. 여기 보이죠? 이제 세력들이 이 구름대가 깨지지 못하도록 세력들이 다 방어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GPU, 모바일 GPU를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세력들은 찌라시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고점 돌파를 가볍게 5.3%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과거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다 읽을 줄 알았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까지 돌파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지는 되겠지만 돌파는 못 되겠다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또 이 돌파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내년에 돌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올 12월에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는 것은 좀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정배열이 시작됐긴 됐는데 가격의 상승은 이것은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가격의 상승은 세력들이 하는 것이라 추세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추세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을 한 번에 5.31% 올린다는 것은 찾아내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16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차근차근 16만 원은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에 5%가 오를 거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요 신호가 내 전략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요 하얀 신호가 내 전략에 포착이 됐고 포착이 됨으로 인해서
분봉 차트에 매수 실질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닥 따닥 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따닥 하고 돈이 차작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여기 보면 2.13%, 여기는 1.59%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0,000원이면 1,000,000원에 10%면 100만원인데 1,000,000원에 1%면 1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20만원, 여기는, 자, 어떻게 할까? 여기는 21만 3천원, 여기는 15만 9천원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1,000만원 넣고, 여기도 이 왼쪽에 1,000만원 넣고, 이 오른쪽에 1,000만원 넣고 하면 하루에 21만원에, 또 여기는 15만원, 21만원, 15만원이면 35만원? 36만원? 30만원에서 40만원을 삼성전자의 하루 상승률에서 하루 일당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를 가지고 하루에 30만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